이번 영상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눌림목 매매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저도 이 눌림목 매매를 너무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성공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가 잘 계획하고 접근하면 정말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오직 눌림목 매매만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다른 매매는 그래도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지만 눌림목 매매는 눌림 이후에 아니다 싶으면 손절 가격도 뚜렷하고 쉽게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쉽습니다. 게다가 종목만 잘 고른다면 웬만해서는 매수가보다 더 시세를 주기 때문에 욕심의 그릇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매매 방법이 있지만 이 눌림목 매매 방법은 저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매매 방법입니다. 종목 선정을 하는 기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도 종목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꾸준하게 봐왔던 종목이라면 조금 더 눌림목 매매로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번 영상은 예상 체결량을 이용해서 눌림목 매매 종목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상 체결량 화면으로는 시초가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예상 체결량을 이용한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매수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리스크가 분명히 큰 편이기 때문에 큰 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을 때 적당한 비중으로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너무 크게 매수했다가 그게 반대로 움직여버리면 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예상 체결량을 눌림목 매매를 위한 종목 선정용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매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면은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편이고 이 눌림목 매매는 목적 자체가 나는 이 종목이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만 들어가서 그 힘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매매 방법입니다. 주가가 눌리는 도중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특정 구간인 시초가와 아니면은 장 초반 고점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매수세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거나 특정한 자리를 지켜주거나 다시 회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를 끌어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실전 투자대회 초고수 대부분이 1% 단타를 즐겨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종목에서 10% 먹고 싶고 2배 먹고 싶고 상한가 먹고 싶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에서 그렇게 먹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농락하고 싶으면 줄 때 먹고 빠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눌림목 매매에 성공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5%, 10%의 수익도 가능하지만 1%, 2% 준 다음에 곧바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고수들은 5%, 10% 상한가 2배 이런 욕심보다는 확실한 1%를 선택합니다. 그럼 예상 체결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눌림목 매매를 위한 종목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화면은 예상 체결량 등락률 상위,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 그 전날에 시간에 거래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필요합니다. 이게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장 시작 전에는 이렇게 호가창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리고 험매수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체결량을 보는 시간인 8시 55분쯤에 살펴본다면 장후 시간의 물량이 사라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체결량 이거를 보면서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은 웬만하면 제외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요즘에 원래 저도 시간의 거래에서도 단타 매매를 즐겨하고
그 다음날 단타 칠만한 종목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시간의 거래란 험매수 천지입니다. 이 시간에 매물이 없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조막손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를 쌓고선 호가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썩은 상태이고 대놓고 장후 시간의 물량을 이렇게 험매수를 걸어 놓고 그리고선 시간의 거래에 7%로 뛰어서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물량 다 팔아먹던가 아니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유지하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갭상승을 시켜놓은 다음에 물량을 다 털어먹던가. 지금 시간의 거래는 함정투성입니다. 물론 이 종목들 중에 진짜 내일 장대양봉이 뜰 종목이 있긴 하겠지만 함정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요소를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에서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량으로 종목들을 찾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들은 제외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이 험매수가 많이 나옵니다. 장 끝나고선 갑자기 10만주, 20만주 쌓아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올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갭상승 뜬 다음에 하락. 이런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시간의 거래 오른다 하더라도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계속 하락하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3.55% 우양이라는 종목인데 11월 27일 날 음봉이 뜬 이날도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를 올린 다음에 이날 6%의 갭상승이 떴습니다. 하지만 음봉, 그 뒤로 폭락. 시간의 거래에서도 신규 상장주에서 험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체결량을 어떻게 활용하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상승률을 보시고 오전에 지금은 장 시작 전이라서 이렇게 뜨지만 오전에 55분쯤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은 빨리 내려가는데 등락률이 한 2% 정도까지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한 2% 정도까지 내립니다. 지금은 이게 장 시작 전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며 아무튼 이 스크롤을 내려서 2%까지만 그리고선 이 예상 체결량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거래량 순위로 나옵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 잔량 그리고 다른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가격별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을 8시 55분으로 가정한다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잡힐 겁니다. 잡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들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추가를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안 올랐고 이게 시초가가 한 3%, 5% 아무튼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다음에 오전장에 뉴스가 떴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증권사 추천으로 갭상승이 뜨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증권사 추천이 나왔다면 무조건 거릅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그리고 장 시작하고선 오르든 간에 배 아파하지 말고 무조건 거릅니다.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보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정하에 분류를 해놓는 것이고 이 종목이 좋아서 분류해놓는 게 아니고 보여드리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고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5개를 분류해 놓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안 오르고 갑자기 예상 체결량이 심상치 않은 종목은 매일매일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종목을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어차피 오늘 안 뜨면은 내일 뜨고 또 내일 안 뜨면 모레 뜨기 때문에 조급해 하거나 억지로 종목을 분류해 놓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체결량으로 갭상승이 뜰 만한 종목들 그리고 그 예상 체결량이 심상치 않은 종목들 그 심상치 않은 기준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종목의 가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한 몇만 주 이상, 한 3만 주 이상 몇십만 주면 더 좋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일단 분류를 해놓고 이 종목들이 갭상승하기를 기다립니다. 일단 장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류해 놓은 종목이 좀 확실하다. 그리고 전고점과 관계가 있다. 이번에 거래량이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시초가에 물론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시초가에 들어가는데 시초가 매수가 아니고 눌림목 매매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일단 이 종목들이 장 시작하고선 갭상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갭상승에서 눌리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필드를 고가로 설정해 놓으시면 고가가 당연히 시초가로 출발할 텐데 눌리는 종목들은 여기서 1%, 2%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 1, 2%, 2% 뜨는 종목을 바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종목이 다시 시초가를 뚫어주는지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상치 관량을 고를 때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차트도 예쁘면 더 좋습니다. 차트가 갑자기 예상치 관량에 뜬 게 차트가 오늘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해 줄 것 같다. 뭐 이쯤에서 갑자기 심상치가 않다. 이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보합에 시작했지만 만약에 이쯤에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시작가부터가 그전 고점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8시 55분에 이 예상치 관량 등락률 상위와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 화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찾아보는데 여기서 스크롤을 내립니다. 2% 정도까지 내린 다음에 예상치 관량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거래량 순위로 나열이 됩니다.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조회하는 게 아니고 장 시작 전까지 55분에서 56분, 57분, 58분, 59분, 그리고 59분 30초, 40초 장 시작 전까지 종목을 분류해서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55분에 안 뜨고 59분부터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장 시작 전까지는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정규시장에서 원래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이 있다면은 이 예상치 관량에서 소홀해질 수 있겠지만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 오늘은 진짜 매매할 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이 예상치 관량으로 종목을 찾아가지고 눌림목 매매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분류했다면 당연히 시간에 거래해서 큰 반응을 주지 않은 종목들, 뭐 1%는 상관없습니다. 1% 내외는 상관없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1% 이상 오르면 당연히 뉴욕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날 시초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다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에 거래해서 움직이지 않은 확실한 종목들, 소수의 종목들로 구성하는 게 훨씬 매매하기가 편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여러 개 고른다 하더라도 개수가 많아질수록 보기가 힘듭니다. 이 고가를 지켜보면서 순식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잡다가는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종목으로 확실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분류를 해 놓으셔서 그 다음은 장 시작하고선 그 분류해 놓았던 종목이 장 시작하고선 눌리지 않고선 그냥 쭉 상승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쭉 상승하지 않고 조금 눌렸다가 시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 눌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파란색으로 한 마이너스 2%, 3% 이렇게 뜹니다. 근데 그 뜨던 게 갑자기 0%까지 근처까지 도달한다면 시세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돌파했다가 이 돌파하기 직전에 이 눌림목 구간이 좀 크면 안 됩니다. 너무 깊게 빠져버리면은 이 반등하는 사이에 단타성 물량들이 나오면서 보합을 딱 찍었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 폭이 크면 안 됩니다. 적당히 눌려야 되고 다시 회복을 해주었을 때 탄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 나의 매수가를 깨버린다면 그때는 본전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전 손절하면은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거래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거를 예로 들어봤을 때 3천만 원치 매매했을 때 1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수료 세금이 나갑니다. 그 10만 원 가까이 되는 세금 한 8만 원대인데 본전 손절을 하면은 8만 원만 손해보고 끝낼 수 있지만 그냥 본전 내려왔다고 무조건 다시 반등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그게 마이너스 2%라도 되는 순간에 68만 원이 날아갑니다. 거기서 좀 더 머뭇거리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된다면 그날 매매가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다가 탄력이 끊기고선 다시 내 매수가로 내려온다면 원래 눌림목 매매는 이 시초가를 회복한 다음에 순식간에 큰 시세를 주어야 됩니다. 단 1%라도 시세를 주어야 되는데 그냥 본전을 회복한 다음에 시세도 못 주고 그대로 물량이 쌓이면서 호가창이 무거워지면서 눌려버린다면 그러면은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관련된 매매 영상도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